우리의 경우 부검의 실시 여부나 그 집행 과정의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부검은 부검 전문가들에게 따로 맡기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살인사건 수사에는 조선의 법의학서 신주무억록과 중수무원록을 활용했습니다. 이 책에는 검시의 원칙과 보고 형식, 검시에서 반드시 기록해야 할 사안, 검시의 표준화를 위한 기본 지침 등이 적혀 있었고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어떠한 방법에 따라 검시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검시 보고서는 어떻게 써야 하며 검시에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해부학적 지식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시신에 다시 칼을 대는 것을 금기시한 문화적 이유에서 신주무원록은 주로 남아있는 상처와 색을 관찰하는 방법으로 사인을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칼에 찔린 자상의 경우는 선홍색의 자상을 남깁니다. 안색이 푸르고 매우 검으며 한쪽이 흡사 부은 듯하면 이는 다른 사람에 의해 물건으로 입과 코를 막히거나 눌려 죽임을 당한 것이다. 독살의 경우는 안색이 푸른색을 띨 때가 많다 등이었습니다. 그럼 김한평의 검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갈빗대 위에는 돌에 맞은 상처가 있었다. 직경이 4촌으로 맞은 부위의 색은 검붉고 매우 단단하다. 뒷면 상처로는 우선 머리털 끝부분 위 오른쪽에 칼자국이 있다. 사선으로 길이가 8푼, 너비가 2푼, 깊이가 2푼으로 혈액이 흐르는 상태이다. 상처 부위는 부드럽다. 마지막으로 은비녀로 시험을 했지만 비녀색이 변하지 않았다. 흰밥 한 덩어리를 시신의 입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어 닭에게 먹여보았지만 죽지 않았다. 독에 중독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은비녀의 색이 변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신의 입에 넣었던 흰밥을 닭에게 먹여 독의 유무를 확인합니다. 사망 원인 조사에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시용 재료를 응용법물이라 했는데요. 재료는 술, 식초, 소금, 파, 솜, 가는 노끈, 자, 닭, 은비녀 등 다양했습니다. 검시 결과 김한평은 칼에 찔려 사망, 김동학은 흉기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죽은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정확한 사인을 알려고 했던 노력이 참 대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은 어땠을까요? 서양의 부검 역사를 보면 비록 노마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지만 고대부터 사체 해부는 과학적 조사에 사용되어 왔습니다. 13세기 이후 볼로냐에서 처음 시작된 시체 해부는 피렌체와 몽펠리에로 전파되었고 1349년 패스트가 유행하는 중에는 교황의 지시로 해부 횟수가 점차 증가했습니다. 이후 많은 유럽 국가에서 부검이 합법화되었으며 17세기에는 많은 권위 있는 의사들이 부검 보고서를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는 1761년 이탈리아 해부학자 조반니 바티스타 모르가니가 작성한 부검을 통해 연구된 질병의 위치와 원인입니다. 이 정확한 보고서로부터 현대 병리학이 탄생하게 됩니다.